건강을 위한 4가지 모토.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건강을 지키는 4가지 모토로 활기찬 근행, 무리하지 않고 헛됨이 없는 생활, 헌신적인 행동, 올바른 식생활을 들었습니다. 인간혁명은 건강혁명, 생활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에 관해 조금 말하고자 한다. 예전에 간 사이에서 닥터부 여자부 백화그룹과 간담할 때였다. 나는 건강하게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한 모토 4가지를 제안했다. 불법의 관점, 신심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알기 쉽게 말했는데 의학적으로나 간호학적으로 볼 때도 매우 훌륭합니다라고 찬동받았다. 요컨대 활기찬 근행, 무리하지 않고 헛됨이 없는 생활, 헌신적인 행동, 올바른 식생활, 이렇게 4가지이다. 의학적으로 건강의 기본 요소를 식생활, 운동, 수면,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꼽고 있는데 4가지 모토 속에 이 기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1. 활기찬 근행. 첫째, 활기찬 근행이다. 근행에 활기가 없으면 몸 상태도 안 좋아진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실감하는 바이다. 진지하게 창제하는 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몸도 마음도 두뇌도 숨겨진 힘을 한없이 발휘하기 시작한다. 또 허리를 곧게 펴고 깊이 호흡하는 자세는 의학적으로도 올바른 호흡법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호흡 기능이 활발해지면 심장이나 혈관의 순환 기능도 좋아진다. 또 어느 닥터부 멤버가 소리를 내면 몸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빨리 늙고 만다. 단정하게 앉아 합장하고 올리는 근행 창제는 모든 의미에서 대우주의 법칙에 따른 가장 장엄하고 의의 있는 의식이다. 소우주인 우리의 색심도 근본 리듬에 합치하게 된다. 날마다 젊고 생기발랄한 생명이 된다. 이것이 건강, 장수의 제일 가는 기본이다. 2. 무리하지 않고 헛됨이 없는 생활. 둘째, 무리하지 않고 헛됨이 없는 생활이다. 어쨌든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의 기반이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차에 늘 시동이 걸려 있는 것과 같으므로 아무래도 오작동이나 고장이 생기기 마련이다. 도다 선생님은 12시 전에 자면 12시 넘어서 자는 것보다 2배 깊이 잘 수 있다. 되도록 일찍 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씀이리라. 시간을 가치적으로 활용하여 일찍 근행하고 일찍 잔다. 그리고 아침을 상쾌하게 출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자율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이다. 그저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아침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늦잠을 자고 만다. 이러한 악순환은 올바른 신심직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 수면, 짧은 수면이 주목받고 있다. 점심시간에 5분이나 10분 정도 짧게 잠을 자면 건강유지나 일의 능률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휴식시간 등을 잘 활용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절해야 한다. 3. 헌신적인 행동. 다음으로 셋째, 헌신적인 행동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본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 중에서 특히 법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힘쓰는 행동이 얼마나 생명을 혁신시키고 인생의 활기를 불어넣는 원천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이기주의, 나쁜 개인주의 틀에 틀어박혀 타인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바로 몸과 마음의 정체로 이어지고 병마도 쉽게 틈타고 만다. 인간을 포함해 동물은 움직이는 존재이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무, 돌과 다를 바가 없다. 또 약동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움직임을 잃어버리면 썩어버리고 만다. 강물도 마찬가지이다. 흐름이 막혀 정체되면 어느새 탁해지고 변질된다. 묘법의 세계에서도 헌신적인 행동을 꺼리고 퇴전한 인간은 신심의 청류가 탁해지고 마음이 썩어버린 모습 그 자체이다. 그것에 비해 여러분은 홍법의 격려에 동지의 격려에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존귀한 헌신적인 행동을 아침 저녁으로 전개하고 있다.
때로는 오늘은 집에서 느긋하게 텔레비전이나 보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 묘법의 벗을 위해 발랄한 마음으로 걷고 움직인다면 얼마나 충실한 나날로 장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현대는 스트레스 사회라고 일컫는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극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1차원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외부에서 공격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그 압박에 짓눌려 몸과 마음이 모두 파괴되고 만다. 스스로 밖으로 뛰어나가는 행동, 이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또 어본존에게 이어진 우리의 행동은 생명의 법칙에 가장 잘 들어맞는 소생과 활성화의 행동이다. 또 걷는다의 의의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운동 부족이 되지 않으려면 하루에 최소 1만 번은 걸어야 한다고 한다. 노화는 발에서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학기 활동으로 걸은 만큼 체력 유지와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어서에는 나물 위에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어서 1598쪽. 나물 위에서 등불을 밝히면 그 빛은 자기 앞도 밝힌다고 씌어 있다. 벗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헌신적인 행동은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신선한 희망으로 비추고 복덕으로 빛나게 한다. 4. 올바른 식생활. 넷째, 올바른 식생활이다. 과식은 비만의 원인이다. 어서에도 음식이 부절함으로 병듦. 어서 1009쪽.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씌어 있다. 부절제한 식생활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필요 이상으로 먹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겠는가에서도 교양과 인격이 나타나는 법이다. 특히 닥터보와 백학그룹 멤버들은 여러분이 야식을 많이 먹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기 활동을 마치고 무심결에 야식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저히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다면 요령껏 채소 등 칼로리가 낮은 음식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궁리했으면 한다. 어쨌든 여러분은 광선유포에서도 각자의 가정에서도 소중한 분들이다. 비만 때문에 당뇨병이나 온갖 성가신 질병에 걸리면 큰일이다. 교양 있는 식생활로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바란다.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부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멋진 생활을 보내기 바란다. 그리고 상쾌한 신심과 동지애로 존귀한 이 일생을 행복과 승리로 장식하기 바란다. 교학은 인간혁명의 원동력. 이번 주제에서는 인생의 올바른 궤도로 똑바로 나아가려면 어서를 몸으로 읽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나타냅니다. 교학 연차는 관념이 아닌 현실의 인생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다스노구치 범란의 폭풍우가 니치렌 대성인을 덮친 직후인 1271년 10월이었다. 대성인은 유배지 사도로 출발하기 전 제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셨다. 법화경은 종이 씌어있는 대로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어도 그 경문대로 행동하기는 어려우리라. 어서 1001쪽 통해. 그리고 지금 나 대성인 홀로 대난을 받으며 경천증질 법화경 199쪽, 유다원질 황멸도후 법화경 362쪽 등의 경문을 여설 수행하고 몸으로 읽고 있다고 엄연하게 드높이 선언하셨다. 사자왕이신 대성인의 외침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흉중을 분명 격렬하게 뒤흔들었으리라. 나의 제자여, 너희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라고. 어서는 영원의 경전이다. 어서는 대성인의 혼의 외침이다. 용감히 투쟁하고 절대로 퇴전하지 마라.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라. 단호히 악을 물리쳐라. 마성이 뒤덮은 이 악세 말법에서 법화경을 수행하는 우리를 위해 대성인이 엄연히 남기신 사자우이고 정의의 절규이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 일동도 어서를 배독할 때마다 자신에게 깊이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라고. 몸으로 읽는다는 남의 일처럼 또는 옛날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일,
현재의 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의 투쟁으로 하여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 속에 엄숙한 사제 일체의 올바른 궤도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한 구절이라도 좋다. 한 줄이라도 좋다. 이 말씀대로이다. 이 어서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명에 깊이 새기고 엄연한 신심으로 일어서 새로운 광포의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어서를 심간에 새기어 어서 1618쪽이라는 니코 상인의 유계를 지키는 일이 된다. 도다 선생님은 전쟁 때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2년 동안 힘든 옥중 생활을 보내셨다. 선생님은 감옥에서 내 일생의 사명은 광선유포이니라 라고 궁극의 사명을 자각하셨다. 원통하게 옥사하신 마키구치 선생님의 제자로서 거만하고 비열한 무리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총살형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추록과 동시에 광선유포의 대투쟁을 개시하셨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범난인데도 다른 제자들은 모조리 퇴전하고 말았다. 계목조에는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을 필요한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어서 234쪽이라고 씌어있다. 제자들은 필요한 때에 겁쟁이가 되어 두려움에 떨면서 스스로 정의의 보검을 버리고 말았다. 도다 선생님은 한탄하셨다. 도다 선생님은 우셨다. 어째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퇴전해 버렸다는 말인가.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에 걸쳐 큰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는가. 비겁한 신심 따위 어서 어디도 씌어있지 않다. 도다선생님은 반성하셨다. 곰곰이 생각하셨다. 밤낮으로 계속 생각하셨다. 어째서 퇴전하고 말았는가. 천재인 도다선생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신심의 추진력이 되어야 할 교학, 신심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교학이 없었다. 어서 연찬을 잊었다. 교학, 요컨대 어서만 심간에 새겼더라면 퇴전 따위는 할 리가 없다. 겁쟁이가 분개하고 일어서 용기 있게 꿋꿋이 투쟁하려면 어서다. 어서밖에 없다. 그 깊은 체험으로 깨달음을 얻은 도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학회는 간부도 회원도 언제나 어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교학이 없는 불법은 없다. 신심이 없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시간만 있으면 어서 연찬에 힘썼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회합에서 어서를 배독하고 논하고 함께 공부했다. 그러자 새로운 혼의 불꽃이 타올랐다. 원대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빛났다. 어서배독은 인간 혁명이었다. 어서배독은 신심을 무한대로 심화하는 원동력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학은 관념적인 교학이 아니다. 암기하는 교학도 아니다. 학자가 되기 위한 교학도 아니다. 대성인의 교학은 끝까지 살아가는 힘, 끝까지 투쟁하는 힘, 광선유포를 향한 힘이 되는 교학이다. 그 교학은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인생의 온갖 현실과 맞서 싸우며 전진하는 속에 사회에서 단호히 승리하기 위한 교학이고 대철학이다. 감사합니다.